안녕하세요. 한성부동산 전현입니다. 부동산 시장 변화가 우리가 경험했던 그거에 한 차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이게 대처하기가 너무나 불가능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최근 우리가 1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때 분위기는 부동산을 매수한 자, 그리고 부동산을 매수하지 못한 자로 나뉘었었죠. 같은 회사를 다니면서 커피를 마시고 이러면서도 내가 집을 못 샀으면, 또 내가 집을 샀는데 저 친구가 못 샀으면 관계가 불편해지고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 그런데 이제 그건 뭐 불과 1, 2년으로 돌아간 거고, 불과 3, 4개월 전으로 돌아가서 뭐 5월이나 6월 정도의 상황도 지금 9월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요. 그 시장의 거래 절벽이, 지금 시장의 거래 절벽이 금리뿐만이 아니라 뭐 변수도 많고 전쟁이나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가을 물난리라고 해야 되나? 물난리, 그 다음에 추석을 지난 체감의 물가는 저는 뭐 주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금리가 뭐 6%대나 7%대나 뭐 이런 이야기보다는 추석을 지나면서 돈 쓰기가 뭐 배추 한 포기 사고 야채나 과일을 사는 그 물가 체감 지수가 거의 뭐 어떤 건 100%가 올라서 이거 돈을 더 이상 쓸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근데 이 타이밍에 그냥 또 유튜브에는 뭐 내가 하락 예상했었어, 뭐 내 전문가야, 뭐 이런 하락 논자도 많아지고, 뭐 아주 자극적인 썸네일로 이제 불안한 심리를 그냥 더더욱 불쏘시개를 하고, 뭐 이런 거 요즘에 많죠. 그 지난주에 지금 이제 2022년 9월 마지막 주인데 지난주에 FOMC에서 금리 빅스텝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또 남아있죠. 또 뭐 연준이 지금 2020년 11월 초에도 일정이 잡혀 있는 걸로 당분간 금리의 공포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어디가 이제 진짜 금리의 끝인지 이걸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변수가 너무 많고. 근데 이제 다행히 11월 8일인가가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는데 그걸 기점으로 저는 이제 금리가 이 정도 큰 빅스텝, 뭐 울트라 스텝, 자이언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이제 금리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구나라는 그 안도감이 좀 생겼으면 우리 금리 공포가 좀 잦아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기대해 보는 거예요. 그건 이제 기대이고 시장이 어떻게 되는 거는 뭐 우리가 감히 지금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시장을 예측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지금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저는 부동산을 중개하는 사람이니까 뭐 유튜버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시장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부동산 중개를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있는 곳이 일산이기 때문에 그냥 일산의 분위기 부동산 중개에선 체감을 하죠. 근데 다행히 일기 신도시 일산은 그나마 좀 버티게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은 들어요. 이제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막 드라마틱하게 계속 상승장으로 올라갔을 때는 이렇게 올라갔던 그 최고가가 기준가가 되고 또 기준가가 되고 이랬지만 지금은 뭐 하락으로 곤두박치면 이게 또 여기 하한가에서 기준가가 잡히면 또 밑으로 잡히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계속 물건을 받아가면서 거래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거래 자체가 없기 때문에 호가창에 떠있는 호가도 의미가 없는 거고 뭐 금매가 나왔다고 했는데 금매를 거래해서 누군가 거래를 해줘야 기준가가 되는 건데 그냥 금매, 초금매, 초초금매, 급금매 뭐 이런 모든 그 물건이 그냥 호가에 불과한 거죠. 지금 완전히 거래가 올스톱이 돼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뭐 그나마 지금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 그렇고 그럼에도 여기 일기이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들은 조금 버티고 있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신고가 밑으로 호가창들이 이제 형성이 돼 있다면 지금 그 호가 형성된 것보다 뚝 떨어지게 누가 봐도 이 가격에 이거 미쳤다. 도대체 이 가격이 왜 팔아? 이런 가격들의 그 초금매 물건들이 단지마다 찾을 수 있을 정도예요. 이게 많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게 한두 개씩 보이는 거죠. 그냥 그냥 매도가 되면 되고, 이 가격을 깨서는 나는 안 팔겠어. 이거는 이제 시간을 좀 벌 수 있는 거지만, 지금 이때까지 팔아야 양도세 물건이고, 이런 시한을 둔 물건들 같은 경우엔 진짜 초급매로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거래는 절벽인데, 제가 느끼는 분위기는, 매수 대기라고 해야 되나요? 매수 문의가 전혀 없는 건 또 아니에요.
그 초급매물 위주로 계속 물건들을 주시하고 있지만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매수 시장에 문의가 없는 건 아니고 물건을 초급매 위주로 들여다는 보고 있지만 움직이지 않고 있죠. 매수로 계약을 클로징하지는 않는 거죠.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투자 심리가 강하게 영향을 주는 시장에서는 뭐 주식은 모르겠어요. 오늘 사서 내일 팔 수 있고 지금 사서 바로 팔 수도 있지만 부동산 지금 사서 바로 오늘 팔고 뭐 지금 사서 내일 팔고 이런 물건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심리가 작용하는 시장에서는 어디가 매수할 저점인지, 어디가 바닥을 쳤는지, 언제 바닥을 쳤는지가 지금 공포심리 안에서는 아직 예측을 못 하겠는 거죠. 그 중에는 2년 동안 매수하지 말아라, 아니면 지금은 급매물을 남들 안 할 때 들여다 봐야 된다, 여러 가지 유튜브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있지만, 또 이런 어디가 저점인지 모르겠는 거와 동일하게 금리가 어디가 꼭지인지 모르겠는 거죠. 아직은. 그래서 금리 좋아. 7%든 8%든 좋은데 여기까지 이제 올랐어. 이제는 금리를 좀 이렇게 슬로우 다운 할 것 같아. 이런 게 와야 되는데 그걸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급매 물건 매력적이다라고 해서 그 물건을 이렇게 주시하고 보시는 분들이 가격을 더 쌀 깎아달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주시는 하고 있지만 올 연말 4, 4분기나 내년 연초 1, 4분기, 연말 연초에는 조금 더 슬로우다운하고 더 지켜보고, 아직 지금은 안 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요즘처럼 손안의 세상, 매수자도 손안의 세상, 매도자도 손안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원하는 정보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그냥 그대로, 찾아보면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의 사례를 과거의 IMF나 아니면 리먼 때, 그때 시기를 견뎌서 통계를 보고, 또 그래프를 예측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때랑 달라진 거는 물론 사건도 달라지기도 했지만, 지금처럼 눈 깜짝할 사이의 상승장, 눈 깜짝할 사이의 하락장, 이거를 대처를 우리가 경험치로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 살아날지, 언제까지 이게 이렇게 침체가 될지, 그것도 있지만, 이 매수자가 스탠바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어떤 사인은 매도자도 똑같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물건이 보류되고 순식간에 조건이 바뀌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에 염두를 두고 있는 분들은 계속, 물건을 좀, 지켜보는 것들이 사실은 지혜롭고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유튜브를 오늘 올리는 이유는 이제 하다 보니 소나기는 우리가 피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일산의 부동산 시장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1기 신도시 내년 1월에 소사선이 개통을 하고 GTX A 노선이 2024년 하고 이런 것들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버티기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 중에서 정해진 시한 안에 내가 이거를 매도해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고 이런 물건들이 시한이 정해져 있는 분들의 매도 또는 이제 제가 이 자료를 드리는 이유가 인근에 지금 1월 12월 기준으로 대량의 대량이라 할 수 있고 물건이 많다도 할 수 있고 많지 않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4천, 6천 세대면 굉장히 많은 물량인 거죠. 시장이 완전히 절벽인 상태. 그런데 이 상황에 내 거 팔고 분양 입주 들어가야 되거나 아니면 내 집에 임차인이 입주 들어가느라고 집을 이제 이사 나가면 새 임차인을 받아야 되거나 이런 경우에 지금 입주 물량이 어느 시기에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의 있는 입주 물량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임대인을 위한 또는 매도인을 위한 그 정보에 활용이 될까 해서 지금 일산 인근의 입주 물량 자료들을 조금 뽑아봤습니다. 일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2022년, 2023년 일부까지 합쳐서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공급 물량 뽑아봤어요. 덕은지구하고 대곡역 인근, 그 다음에 일산역 인근 이렇게 있어요. 덕은지구가 한 4,000세대가 좀 넘고요.
대곡역하고 일산역하고 합치면 2000세대 정도. 한번 볼게요. 더군지구가 2022년 7월 이제 입주를 시작한 디에트로 한강 622세대, 에일리메틀 206세대, 요거를 포함해서 이제 앞으로 10월 이후에 입주가 진행이 될 리버풀의 자이 318세대, 11월 중흥 클래스 894세대, 리버파크 자이 702세대, 12월에 호반 서밋 560세대, 리버시티 자이가 620세대, 그리고 이제 2023년 7월에 조금 시기가 이제 조금 동떨어져서 삼정 그린이 366세대. 이 전체 세대가 4288세대 되는 거고요. 대곡역에 입주를 이미 진행한 두산 리브가 643세대, 12월에 이제 입주가 시작되는 롯데캐슬이 759세대, 그리고 12월에 똑같은 시기에 일산역 어반스카이가 552세대, 이 물량만 합쳐도 2000세대가 돼요. 그러면 내년 2023년 7월을 제외하고 나머지 12월까지의 입주 물량이 한 6000세대 정도 되는 거죠. 전체 합치면.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안내해드리는 이유는 지금은 거래가 거의 절벽이잖아요. 매수 거래 거의 없고 임대차 임차인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소나기는 피해가야 되잖아요. 지금 요 타이밍에 딱 걸려있는 이런 상황이 있으신 분들, 내가 입주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된다거나, 또는 내 집에 임차인이 입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나가면 새로 새 임차인을 구해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에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공급 입주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입주 물량 6000세대 정도라고 하면, 시장이 활발할 때는 이게 다 시장이 어쨌든 입주장이 열리는 2달, 석 달 이렇게 소화가 되겠지만, 지금처럼 거의 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이 물량이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 시기에 걸려서 매매나 임대차를 진행해야 되시는 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서 자료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